안녕하세요. 문권사입니다. 오늘은 후성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전학이라고 하면 부모 세대로부터 자식 세대로 형질이 전수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유전학은 크게 전성유전과 후성유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동자의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처럼 각각의 유전자 자리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 징표를 2개씩 물려받습니다. 이 대립 유전자는 유전체 내에서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우리는 유전자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받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받습니다. 만일 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받은 두 대립 유전자 징표가 같은 종류라면 우리는 그 유전자 자리에 대해서 동형접합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두 대립 유전자 징표가 다른 종류라면 우리는 그 유전자 자리에 대해서 이형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눈동자 색깔을 표시하는 유전자가 갈색 대립 유전자 동형접합이면 갈색 더하기 갈색에서 눈은 갈색이 됩니다. 또 파란색 대립 유전자 동형접합이라면 파란색 더하기 파란색에서 눈은 당연히 파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형접합일 때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이형접합에서는 한 대립 유전자 종류가 다른 종류보다 형질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강한 대립 유전자가 약한 대립 유전자를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이처럼 강한 대립 유전자와 약한 대립 유전자의 차이가 두드러질 때 과학자들은 강한 쪽을 우성이라고 부르고 약한 쪽을 열성이라고 부릅니다. 갈색 눈 유전자와 파란색 눈 유전자의 이형 접합일 때 갈색이 우성 유전자라면 눈의 색깔은 갈색이 됩니다. 이 관행적으로 우성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고 열성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전성설은 이 유전자 접합체 속에서 태어날 사람의 모습, 성격, 성장해가는 도중에 어떤 병이 발병할 가능성 등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설입니다. 이 전성설에서 발생이라는 것은 이 감추어져 있던 내가 드러난 나로 변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전성설의 극단적인 형태에서는 발생을 단순히 이 성장의 문제로만 파악합니다. 비록 잠재적인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나라는 이 개별체는 접합체 속에 이미 완전한 형태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성설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 전성설에 따르면 환경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드러난 나는 발생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체가 된 나의 모든 이 기관들은 이미 정자와 난자 속에 축소형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따라서 개체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즉 부풀어서 커지는 것, 즉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전성설과는 달리 후성설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나의 형태는 이 잠재되어 있건 어쨌든 간에 발생 이전부터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정란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 점차 몸의 각 부분이 특정한 조직이나 기관이 되도록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후성설에서의 발생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부풀려내는 과정이 아니라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이 장기간 알코올을 섭취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의 생식력까지 떨어지는 현상은
이 후성유전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후성유전학은 유전자 자체의 변이는 없지만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변화가 DNA에 각인되어서 유전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유전체이고, 즉 게놈이고, 이 책의 각 페이지가 유전자라면은 후성유전학은 책에 두 가지 책갈피를 끼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푸른색 책갈피는 그 페이지를 자주 읽어보라는, 즉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 표시이고, 빨간색 책갈피는 그 페이지를 읽지 말라는, 즉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 DNA 염기서열, 즉 이 책의 내용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을 읽을지 말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외부 환경은 우리의 유전자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환경이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의 유전자가 담겨있는 세포의 변화를 매개로 삼아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든 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영양 결핍이든 간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영양 부족이 일어나면 간세포는 이렇게 반응하고 우리의 뉴런은 저렇게 반응하고 또 반응하지 않는 다른 세포들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부실한 보살핌을 받으면 그 영양이 악순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이 질 좋은 보살핌을 받은 유전자는 거꾸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선순환을 구축합니다. 이 현상은 후성 유전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 유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과 그에 수반된 후대의 영향은 그 집안의 내력으로 전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실한 양육을 경험한 아이들은 자라서 나쁜 부모가 되기 쉽습니다. 아동기에 학대를 당한 아이들도 이 비슷한 영향을 겪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이 커서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즉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전수된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애 초기에 벌어진 사건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에 의해서 유도되는 후성 유전적 변화는 이러한 경향을 만들어내는 한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그 기본을 이루는 것은 아기와 부모의 이 상호작용이지만 커가면서 나중에 벌어지는 사건들도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확연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그렇습니다. 성장기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의 중요성은 특히 강조할 만합니다. 사람은 이 사회화 기간이 긴 만큼 어린 시절에 다소 악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기와 성장기를 거치면서 악영향을 극복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의 이 정록 생명은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서 훨씬 흔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결함을 성연관장애라고 부릅니다. 여성은 그 부모로부터 X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아서 X 염색체만 2개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축복받은 여성과는 달리 남성은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 하나만 물려받고 아버지로부터는 자그마한 Y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이 남성이 여성보다 열성 돌연변이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남성의 X 염색체 부족은
출생에서 노년까지 평생 또 나이와 발달 단계에 무관하게 늘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은 한 가지 원인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흥미롭게도 결혼을 하면 수치가 떨어지는데 만일에 자식까지 낳으면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겠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하거나 이 혼외 정사를 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내려갔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다시 올라갑니다. 인간의 수컷은 유인원 가운데 유일하게 짝짓기냐 육아냐 하는 선택에서 육아 쪽에 치우치도록 진화한 종입니다. 다른 유인원의 수컷들은 육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환경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우리 유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환경이 이 유전자의 행동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후성 유전적 과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평생 우리의 유전자에 후성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환경에 의해 유도된 변화를 비롯해서 일부의 이 후성 유전적 변화들은 지워지지 않은 채로 그 상태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후손에게 좋은 유전자를 넘겨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